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반등하긴 했는데 저는 뭐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지금 내리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 금요일 날 밤에 있을 때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시장에서 뭔가 좀 소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도 쉽지 않고 팔려는 사람도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4일 만에 반등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나스닥이 0.4% 올라갔고요. S&P 500도 0.3% 올라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가고요. 유가도 95달러를 회복하는 등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싸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거 뭔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피크 이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또 상상 초월한 수준. CT에서 얘기한 거가 내년 1월에 영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18.6%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하기 힘든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좀 어두운 구름이 좀 내려앉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오늘 소폭 내렸지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95달러 다시 회복했고 천연가스도 소폭 어떤 반등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소폭 반등하는 가운데 뭐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조금 만족스러운 실적을 내놓게 되면 그래도 좀 크게 올랐더라고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실적 저희가 전해드린 것 중 하나가 인투이트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터보텍스라는 걸 아마 해외에 계시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똑같은 기업들의 회계 프로그램 많이 쓰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퀵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투이트에서 하나는 터보텍스가 개인들의 세무회계, 또 하나가 이제 북키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는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퀵북스인데요. 퀵북스의 매출이 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따르면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주가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제 보합은 끝났지만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25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의 거래의 계좌에 한 주가 세 주로 늘어나는 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가격대도 바뀌고 주식 수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좀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예전에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잘 처리가 안 돼 갖고 거래가 정지된 적도 있는데요. 지금 하면 다 될 겁니다. 다만 특정 증권사가 차트가 잘 안 깨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에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하루 이틀마다 해결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유념하시고 차트가 이상한 증권사가 혹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증권사는 좀 혼나겠죠. 아마 이제 그건 별일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해외 사이트도. 그래서 좀 유의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애플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했던 대로 찍어줬죠. 9월 7일 하겠다고 블룸버그에서 미리 보도했고 애플은 드디어 이제 레터를 보냈습니다. 9월 7일 날 Far Out이라는 제목으로 신제품 발표를 공식 발표했고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가격인데요. 아이폰 14 기본형 가격이 아마 최소한 100에서 비싼 거는 $1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100에서 $149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펠러톤이 20.3% 앞선권에서도 특징주에 설명됐었는데요. 펠러톤이 오늘 20% 올라간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마존에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합의가 나온 것이 발표된 것이 올라갔고요.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펠라톤의 주주분들은 언젠가 딴 데 넘어가기를 원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여하튼 펠라톤이 20%는 급등했습니다. 노드스트럼이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이제 백화점 라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20%가 떨어졌습니다. 실적은 나름 긍정적이었는데 가이던스가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왔고요. 회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건이 안 팔리면 소위 할인 대방출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뭐 재고떨이 할인 뭐 이런 거 하죠. 네, 재고떨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돈을 남기고 팔리고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에서는 진짜 클리어런스 세일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진짜 최소한의 마진 어떤 것들은
정직하게 가격도 안 내는 거 파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표현까지 좋습니다.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더라도 안 팔린다. 그런 지갑을 안 여는 층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는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됐건 마진율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찌됐건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20% 가까이나 떨어졌고요. 어드밴스드 오토파트도 한 10% 실적이 실망스럽고 가이던스도 지금 하향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선거 전부터 해갖고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의 그 일부 탕감 이런 네네.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누구를 해줘야 되냐 이게 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항상 네네.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가 12만 2,500불인가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그 연봉 수입이 안 되는 친구들까지 해서는 10,000불을 삭감해주고 네네. 결혼한 사람까지 해서는 결혼 부부에는 25만 불 이하. 그래서 하여튼 10,000불씩까지 탕감해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 그 젊은층에 많이 있는 소파이가 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뭐 어찌 보면 말도 그럴 듯하고요. 미주에서 오늘 목표 주가 8달러를 재확인하면서 오늘 소파이가 좀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엔비디아는 이제 보이는 숫자랑 우리 이해하는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는 가이던스가 한 3주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실적 가이던스 나온 이후에 컨센서스만 갖고 있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그런 것들이 다 최근에 나왔어요. 2, 3주 동안의 컨센서스는 다 맞췄습니다. 그걸 네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2, 3주 전에 불러줬으니 그거에 대충 맞춘 겁니다. 다만 워낙 전체 컨센서스 대비로는 엄청 큰 실망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오늘 발표되는 것은 이 오른쪽 숫자가 더 좀 우리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냐. 네. 고성장을 하던 기업이 매출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은 거죠.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주당 이익은 50%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이던스를 맞춘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전년 대비 50%나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주당 1달러가 넘어섰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50% 줄어들었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유일하게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 돈을 벌면서 커질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또 예상대로입니다. 38억 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이것도 맞췄어요. 전년 대비 61%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게이밍 분야랑 소위 비트코인 같은 네네. 가상화폐 이런 쪽 이슈가 되겠는데요. 전년 대비 이제 33%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가이던스 수준에서는 맞췄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 매출이 나왔지만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게 되겠는데요. 순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얘기는 했지만 작년 대비 지금 67%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 늘어나는 것이 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진율은 당연히 매출이 크게 늘지 않고 이익이 줄어드니까 총 마진율도 작년에 66.7에서 지금 45.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나온 거가 그 다음에 결국은 가이던스를 이제 이번 분기죠. 네네. 이번 진행되고 있는 3분기 가이던스가 10억 달러 정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도 지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2에서 3%까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마이닝 쪽에 가상화폐 마이닝 쪽의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가늠하기가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쵸. 그런 네.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요인이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3%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 준비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워낙 국내 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번 실적을 보고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좀 걸까요? 크게 흔들거릴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또 가이던스에 대한 것을 약간 눈높이가 낮춰졌기 때문에 아마 월가에서는 조금 목표 주가 조금 하향할 수 있겠지만 네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워낙 이미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흔들거릴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회사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비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 부분은 아직 작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저희가 월가에 또 해석이 나올 텐데요. 네네.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도 실적 발표하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시간에서 발표된 거가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매출이 괜찮았는데 눈높이를 이번에도 역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습니다. 워낙 항상 이런 기업이라서 오늘 한 4, 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시다시피 벅세스가 투자한 기업인데 네. 매출도 맞췄고 이익도 맞췄고 가이던스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죠. 스노우플레이크가 또 나름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